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9월 셋째 주 증시는 역시나 계속 강세를 유지하지만 왠지 분위기가 싸하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9월 셋째 주 증시가 왜 이런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선요약을 먼저 해드리게 되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실적주로 향하는 기관들의 움직임 요것들이 주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9월 말쯤에 실적 기대감으로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리포트나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10월 초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한 실적주들의 고점과 함께 수급 대이동이 발생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를 향한 수급의 변동성, 지수를 누르는 데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단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내지는 셀트리온 시리즈 내지는 시젠 이런 종목들의 실적 변화가 등락을 좀 크게 유도한다라고 하면은 시젠 같은 경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수의 윗꼬리 아랫꼬리가 살짝 달릴 수는 있겠지만 막 지수가 3% 4%씩 하락하는 미증시 쇼크처럼 패닉 상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 애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3,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낮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면 나왔지 어닝 쇼크로 인한 패닉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패닉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시젠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것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예상치는 5인데 리포트 전망치로는 막 8에서 9 이렇게 전망하고 나서 예상치보다 못 미친다라는 점에서 막 실망감으로 때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공매도인데 말인데 시장 조성자 예외 조건이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에서도 공매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세요. 공매도로 미리 물량 걸어 놓은 다음에 매수 리포트 실적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매수하게끔 유도해서 공매도가 체결되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떨궈내면서 어떻게 한다? 어닝 쇼크처럼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게 공식적인 공매도 패턴인데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반도체 수출이 막히게 되면서 실적 논란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악재가 아닌데 악재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주가를 끌어내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4분기 때 역시도 매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전년도 대비 YOY 부합하는 수준 조금 더 상향 내지는 예상치보다 약간 상해 이 정도 예상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별주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 것도 체감이 되실 겁니다. 테마가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테마의 시세 주기는 좀 짧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뉴스도 없이 장중 내내 등락을 반복하다가 상한가로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양봉 꽉 채우고서 마감하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요건 왜냐? 왜긴요. 단타족들이 많기 때문에 미끼를 많이 던지는 것이죠. 이러한 종목들이 다음날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음날에 가면서 뉴스가 나오거든요.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가 좀 팩트가 있다. 묵직함이 있다라고 하면 더 가는 것이고 이게 묵직함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미끼성으로 해가지고 단타들을 빨아당기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은 일명 작전주라고 하면은 다음날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경우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지금 많이 움직이는 장세에서 뉴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팩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차라리 이럴 때 정부 정책주 한창이에요. 아직도 한국판 뉴딜이 한창이기 때문에 조정받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천천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당일날에 상승하는 뜬금없이 상승하는 종목으로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일날 끝내는 게 맞아요. 당일날 끝내는 게 맞고 1박 2일로 보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워낙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단타족들이 활개를 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세 급변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슈 없는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데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그리고서 이제 호가 자체도 얇은
호가가 얇아가지고 쉽게 올랐다가 쉽게 하락해버리는, 등락이 빠르게 진행되는, 나는 VI 보고서 들어갔는데 VI 풀리고 나서 한 1, 2분 만에 윗골이 길게 달고 빠져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적 시즌에 많이 나타나는, 공백기에 많이 나타나는 테마가주가 좀 쉬어가는 기간 조정 장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고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드린다라고 하면은 뜬금없이 뭐 태양금속우, 뭐 내지는 제약바이오 종목도 아닌 남양우, 이런 거, 남양기업우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주도 제가 뭐 정리를 해놓긴 해놨는데, 뜬금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뭐 계양전기유, 대원전선호, 요거는 뭐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군에 속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소프트센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질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손신양의 우 같은 경우에는 배당 이슈가 있죠.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이 실시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게 맞지만, 뜬금없이 움직이는 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누차 강조해드리지만 그냥 조정받고 있는 한국판 뉴질 위주로 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냥 계속 이뤄집니다. 언제까지? 추석 전까지. 추석 전까지 움직이는데, 추석 직전에 가서는 조금 쉴 수가 있어요. 지수도 쉬고 분위기도 다운되고 테마 이슈가 나오기는 하는데 종목들 반응도 시큰둥한, 내지는 반응이 나왔는데 윗골이 아랫골이 다 달리는, 물량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흐름이 요때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왜 나오느냐?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한국만 쉬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세, 요것이 있고요. 요것에 해당되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나 지수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출로 영향을 받는, 수출의 영향이 큰 종목들이 대표적이 되겠고,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 심리에 투매에 동참하게 돼가지고 모멘텀이 소실되지 않은, 재료 노출도 안 된 종목들이 막연하게 하락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나서 추석에 들어간 다음에 10월달 첫 주에 돼가지고 이전에 못 팔았던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제 뒤처리하듯 팔게 되면서 또 한 번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기간 때 이제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결국에는 또 한 번 나오는 정부의 부양정책, 증시의 품을, 유동성을 다시 한번 태울 만한, 활활 타오르게 할 만한 뉴스들을 또 꺼내 들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오르게 된다. 10월달에 대표적인 뉴스라고 하면은 뉴딜 펀드가 출범된다라는 거.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들 못 사서 안타까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펀드로 가입하게끔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유도하고 나서 이제 내지는 유도하기 위해서 미끼성으로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뉴딜 펀드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나왔었던, 최근에 나왔었던 정부가 추진했던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내지는 계속해서 하반기 때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서 조정이 끝났다, 코로나 영향권은 이제 벗어날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역시도 실적 시즌과 상관없이 증시에 반영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악재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악재를 기회로 이용했던 특정 업종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증시가 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특정 업종에 대한 청산 포지션, 청산 기간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언택트의 시대가 끝나면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코로나 이전에 받았었던 코로나 이전에 주도 테마, 주도 업종이라고 불려졌었던 종목들이 다시 시장의 왕자에 올라서게 되면서 증시 상승에 맞춰서 가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언택트 대표주들이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런 기간에 이 가격대 내에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 7, 8개월씩 장기간 횡보하다가 다음 사이클에 맞춰서 상승하게 되는, 막연하게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기만 하면은 개미들만 좋아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박스권으로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오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현대텔도 가끔씩 카메오로 엑스트라로 출연하게 되면서 증시 상승 쪽으로 좀 협조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에 따른 수급의 이동, 우리가 귀경길, 추석 연휴 때 민족 대이동을 하듯이 실적 시즌은 항상 분기 말은 항상 수급 대이동 기간이라는 거,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어설프게 실적주로 가지고 미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시즌은 실적주를 쫓아가는 건 맞는데 리포트 나오는 실적주를 매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배당주 역시도 사실 접근 이론은 맞긴 한데, 국내 시장에서 배당주는 사기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배당주 매매하는 거는 별로라고 봅니다. 이것만 피해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개별 이슈 종목은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뉴스도 없이 뜬금없이 올라가는 소규모 종목들, 소형 종목들 주의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제 실적 프리뷰가 나오게 되면은 대표 종목으로 이제 시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개별 종목으로 하면은 슈피겐 코리아, 이런 종목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게 될 건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수 타이밍은 맞아요. 리포트 나오기 전에 매수해 보는 게 맞고, 리포트 나오기 시작한 지금부터가 이제 클라이막스다. 명치쯤에서 이제 턱 밑으로 올라가는 기간이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젠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다음번에 시젠 중심으로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